한동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정현 연구교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동해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 3편의 세부 강좌로 나누어져 있는 환동의 지역 정치의 2의 1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중 두 번째 강좌로서 환동의 정치, 분쟁과 갈등 원인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환동의 지역의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국가들이 과거사 문제의 미해결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 불신의 벽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환동의 지역의 영토 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면서 환동의 지역의 갈등 구조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의 지역에서 지난 15년 동안은 지역 내 경제 문화 교류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보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한국에 있어서 무역 상대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여 있고 중국 상품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이나 노동자, 사업가 등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환동의 지역 내 경제 문화 교류의 급속한 팽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식민지와 2차 대전의 피해에서 발생된 상처들은 아직 치유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때론 지역 내 국가들의 외교적 중요 이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역 내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어느 측면에선 이에 당사국들 모두가 희생자이고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비난하면서 역사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실시된 여론조사 더 맨스필드 아시안 오피니언 폴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보면 중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도 바로 역사 왜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난징 대학살 사건이 1위로 약 42%, 역사 왜곡이 20%, 전범에 대한 부인 태도가 15%, 신사참배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 54.7%의 중국인들은 역사 문제 해결이 중일관계 발전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답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역사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기 힘들다고 답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 청산 문제를 향후 3개국의 관계 증진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중일의 역사 청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영토 분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역사 관계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러시아와 일본은 크게 두 번 전쟁을 치루었는데 첫 번째 전쟁인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였으나 러시아 본토를 점유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연합군 측에 일본은 동맹국 측에 속하여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승리하였고 러시아는 일본의 북방 사개섬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은 같은 시대에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점유와 중국 본토 침략 정책에 희생이 되었고 이러한 한중일 삼국의 역사인식과 러일 간의 역사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강의에서는 한중일의 역사인식과 환동의 지역의 분쟁구조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 청산 문제의 미해결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그것의 부정적 영향이 삼국 사이의 영토 분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2008년도 아시아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로서 한국인에게는 독도 문제를 보다 타협과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협의 대상이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이고 왼쪽 위의 그래프는 같은 질문을 일본인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진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타협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답이고 진한 정도가 중간인 부분이 협상보다는 물리적 혹은 무력적 해결 방안을 선호하는 그룹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일 양국의 시민들은 영토 분쟁 해결 방안 선호도에서 유사한 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같은 질문을 중국인과 일본인에게 동시에 한 결과입니다.
한일 간 인식 비교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대유도 영토 문제를 타협과 협상보다는 물리적 힘에 의한 해결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가장 연한 색깔로 표시되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타협을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일본인들 내부만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영토 분쟁보다는 중국의 영토 분쟁에서 타협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룹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함축하고 있는 시사점은 바로 일본과 한국 관계가 일본과 중국 관계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역사 청산 문제도 중국인들이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리라 생각됩니다. 식민지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 측에서도 환동의 지역, 특히 피해자였던 중국과 한국에 대하여 국가 수반의 공식적 사과를 통하여 역사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첫 사과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히로히토 천황의 사과가 있었고,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아키히토 천황과 토시키 카이프 수상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1991년 카이프 수상의 싱가포르 방문 시 일본의 아시아 지역 침략에 대한 공식 사과가 있었고, 1992년 미야자와 수상의 서울 방문 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아키히토 천황의 중국 방문 시 과거 일본인에 의한 중국인 학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였고, 1993년 호사카 수상이 신배 신사 참배하는 도중에 전쟁에 의해 희생된 아시아 국민들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994년 아키히토 천황의 한국 방문 시, 1995년 2차 대전 종전기념식, 2001년 주니치 수상의 서울 방문 시에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를 통한 외교적 노력은 일본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환동의 지역의 갈등 구조 완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1998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무런 후속 조치 없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동의 지역의 정치는 과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발전적인 형태를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며, 다음 시간에는 환동의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패권 경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